자, 이제 이어서 바로 이거 좀 할게요. 자, 아까 분명히 높이 제한이 최고 높이 지정 공고라고 그래서 여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로 여기 최고 높이는 얼마다 뭐 70m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제한을 70m 넘는 건물 못 지어요. 근데 이 제한이 없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에 따른 사선 제한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폐지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이게 남아있는 지자체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없어진 지자체가 있는데 서울은 없어졌어요. 이제 사선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기존에 이 도로가에 올라가다 중간에 이렇게 꺾인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선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선 제한이 지금 현재 여기 없어졌어. 없어지면 이만큼이 남았지 이제. 그럼 이만큼을 내가 용적이 남아있으면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네. 그럼 이만큼을 찾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비싸져야죠. 이게 만약에 비싼 땅이었다 그러면 엄청 올라갔겠죠. 강북하고 강남 쪽에 어디가 혜택을 많이 받았겠네. 땅 가격이 비싼 강남이 혜택을 많이 받았지. 사선이 없어지면서. 어디? 그건 1조 사선일 거야. 도로 사선? 그렇게 짓더라고. 그냥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왜 강의 중에는 좀 삼가주세요. 강의 중에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례 한번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내가 보여줄게. 지하철 번지랑 저한테 갖고 주시면 내가 설명드릴게. 일단 이 제한이 지금 현재 요게 없어지면 요 상태에서 건물 더 짓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가시기 전에 좀 잘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볼까요? 여기 6호화라고 혹시 일산에 6호화인데 여기 건물도 보면 전부 다 높이 제한이 일정해요. 여기가. 일정한 이유가 이게 최고 높이 제한 해놨거든. 근데 이 최고 높이 제한이 없는 지역은 뒤쪽에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 가시면은 이런 건물 나와요. 여기 이제 최고 높이 지정 공고해서 여기는 최고 높이 얼마다라고 해놓은 땅인데 얘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현재 건물이 되게 이쁠 거야. 어우 이쁘다. 이쁘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쫙 이렇게 올라요. 이쁘잖아. 이 도둑놈 여기 있으면 여기서 미끄럼 타고 내려서 죽어버리는 거죠. 위험하잖아 이거. 그런데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저 앞에 뭐가 있네요? 이거 1조 사선이야. 이거 도로 사선이에요. 이거 도로 사선이에요. 도로 사선이니까 이 제한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해서 꺾인 거야. 얘만 그래야 돼. 반대쪽도 그래야 돼. 반대쪽도 얘도 그렇지. 얘도.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최고 높이가 없을 때는 저 제한을 받아서 건물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요만큼을 내가 더 질 수 있으니까 요만큼 면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야지.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 사람 건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구분해가지고 소유권을 따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이걸 동동으로 가져가야 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법이. 현재는 일단 폐지만 시킨 상태고 저런 분쟁이 생기면 이제 뭐 판례가 나오겠죠. 이런 소송에 의해서 대부분 판례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뭐 1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율이 몇 프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겠죠. 지금 현재 1인 소유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더 주면 상관없는데 구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랬을 때 그게 문제라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라고 해서 이때 이거 완화해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제도 나왔을 때 도입됐던 건데 예전에 도서관 안에 보면 도서관은 항상 뭐가 들어있었냐면 열람실하고 로비 빼고 매점 하나 따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공연장도 넣고 어린이집도 넣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해서 저녁에 와서 음식 먹고 애들이랑 서점 가서 책도 좀 사고 공연장 가서 공연하는 것도 보고 전시관 봤다가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활용도를 높여야지 단순하게 저거만 있으면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이런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 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거고 두 번째가 터미널 중에 좀 약간 오래된 터미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래된 터미널은 주변은 건물이 막 이렇게 들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터미널은 1층짜리, 2층짜리 건물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여기다가 야 1층에다는 그러면 뭐 음식점 같은 거, 쇼핑몰, 여기는 영화관, 여기 대기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거 복합 기능 느낄 거 하면 좋을 텐데 여긴 이거 들어오지 마, 저거 들어오지 마, 유통상업적이다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해서 인근 터미널 부지 요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개발해 보겠다 해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뉴스상에도 가끔가다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그동안 입지하던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여기를 지정해버려요. 지정하면 용적률, 건폐율, 뭐 용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기능을 살리겠다. 그런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럼 여기 지정된 사람 토지 가격 어떻게 되겠네? 올라가죠. 그럼 지가 상승분이 있으면 이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은 좀 해야 돼. 왜?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당연히 필요하죠? 도로 같은 게 기반에서 필요하니까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약간은 전가는 시키는데 그래도 토지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 최근에 도입했던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된 게 이번에는 여기 아까 터미널 주변 이거 이 기능에 버스만 지금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에서 이렇게 큰 건물 져서 호텔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능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도로로 만약에 내 땅이 결정이 됐다. 내 땅이 이렇게 됐어. 도로로 결정된 도로는 개설이 안 됐어요. 개설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A 땅이고요. 이 사람은 B 땅. 그럼 A 땅하고 B 땅 중에 얘는 이제 도로가 계획에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 딱 되는 순간 어떤 제한 들어가냐면 여러분 땅 좀 있으면 이거 지자체에서 도로 설치한다면서 뭐 하겠네요? 수용할 때, 자, 여러분이 삐면 보상금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죠? 그럼 여기다 가만 놔둬야 돼? 무슨 짓을 해야 돼? 이제 해야죠. 여기다가 뭐라도 짓든가, 건물이라도 짓든가 뭐라도 해서 좀 더 보상금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한 명이었겠어요? 수십몇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결정되는 순간 건축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금지. 건축금지를 됐는데, 결정은 됐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4년 지났는데 안 했어. 5년 지났는데도 안 하고. 저 좀 말려주세요. 이거. 11년 지나도 안 하고. 안 말리니 아무도? 20년 됐대도 안 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안 했을 때 저 토지 소유자, 행위자는 너무 많이 받는 거잖아. 저런 경우에 도로나 공원부지 지정이 되고 몇 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안 했다. 이런 땅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서울 면적의 1.2배 정도 된다는 거야. 1.5배가. 그럼 그런 땅들을 소유자들은 너무 과도한 제한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가 집행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빼준 것들은 그러면 국가가 해제 권고제도 도입하고 토지 소유자가 국가한테 해제해 주세요라는 신청 제도가 올해 1월 달부터 신설됐어요. 1월부터. 혹시 자기 땅이 공원으로 들어가신 분 있어요? 혹시? 도로로 들어간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 땅이 지금 현재 몇 년이 됐냐에 따라 이게 1년 동안 안 했냐, 3년 동안 안 했냐. 근데 몇 년 동안 안 했어, 거의?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다. 그럼 10년이 안 하면 이제 내 땅 좀 풀어달라고 해제 신청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그러면 해제가 되면 요거부터 물어볼까? 제가 그때 맹지는 일반 대지 가격의 몇 분의 몇이 됐죠? 보통 3분의 1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땅이면 이 땅 가격은 맹지 가격은 얼마야? 3,300만 원이야. 1억이면 얘는 3,300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건물 못 지니까 맹지란 말이에요. 거래되는 금액이 맹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 거야, 이게.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면 맹지가 아니라 다시 건물 질 수 있는 땅 형태로 갔어. 토지 가격은 다시 3분의 2가 올라가는 거죠. 3분의 2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땅에 대한 소유권에 이게 해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결정되고 20년 동안 안 하면 실효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너무 길다는 얘기야, 20년이. 20년이 너무 기니까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고 그건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사람한테 위반 해제 신청을 하는 거야. 안 되면 결정원자한테 하고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하면 3단계에 걸쳐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아직 사례가 없어. 1월 달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사례가 딱 나오면 그 사례 잡고 지금 현재 도로 결정된 땅 사가지고 해제 신청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땅을 살 때 이 땅 사지 말고 이거 사가지고 해제 신청할 수 있는 땅들이 보이면 유사한 땅이 있으면 그런 땅 투자해가지고 해제 신청해서 해제되면 3분의 2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3,300 주고 사서 1억에 파는 땅 꼴이 되는 거니까 법이 바뀌면 아 내가 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저게 바뀌었을 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아 요거 요런 땅 나중에 나오면 매입해야겠네 이 생각이 들겠지만 일반인들은 저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10년 동안 안 하면 뭐 토지 소유자 뭐를 할 건데 이 말이 가슴에 팍팍 와닿질 않아요. 법조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혹시라도 나오면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예전에 너무 규제가 세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는 도시가 만약에 있으면 무질서하게 옆으로 확산되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확산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요건에 있는 행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1970년대 지정돼서 40년 동안 방치된 이 땅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옛날에 캠핑장, 글램핑장 이런 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돼요. 그리고 야구장, 요즘에 그 사회인 야구, 사회인 배드민턴 뭐 이런 거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운동하러 갔다가 오는 거지 먹고 자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야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같은 거 설치 허용해 주겠다. 그럼 결론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서울시 외곽인데 파란 색깔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서울시는 외곽으로 다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인데 예전에 여기서 글램핑장이 됐는데 안 됐는데 안 돼서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글램핑장 했어. 근데 여기 땅값 비싸죠. 개발제한구역은 땅값이 싸. 근데 여기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돼. 그럼 이 땅이 더 싸면 이 땅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낫죠. 모르는 사람은 이 땅 사는 거고 아는 사람은 이거 사서 하는 거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얘가 더 싸니까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건데. 근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내가 캠핑장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땅이 나오면 그 땅도 괜찮겠구나라는 게 이제 커지는 거죠. 범위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예. 하나 더 볼까? 이거 하나 보자. 예. 여기서 그 설계 인허가는 볼 거 없고 여기 아까 도로 사선 제한을 뭐 하겠다라고 했어 지금? 폐지하면 건축 투자할 때 사업 수익률도 향상이 될 거다 해서 기존에 전면도로에 뛴 거리 1.5배 초과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걸렸던 거 있죠? 걸렸던 제한을 뭐 하겠다 이거 풀어주면 10% 정도 상승한대요. 대략 10% 정도 상승하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개방감 옛날에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게 지금 현재 도시 미관이 되게 더러워요. 예. 건물들이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간에 얘네들 가만히 있어요. 불법해요. 그래서 불법 행위 하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양성화시키자.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수익률도 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안은 62년도에 지정된 건데 야 이거 폐지시키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이게 작년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 잡으세요. 얼마 이쁜지 봐. 아이고 이뻐라. 건물도 다 이렇게 생겼죠. 저게 지금 현재 그 건물의 형태도 좀 약간 별로 창의성도 떨어지고 불법 건축물 유도하고 있지. 이런 건물들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 그러면 사업성도 하락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올리고 창의적인 건물 짓게 하려면 불법을 양성화시키려면 이 제한은 이제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폐지시키자라고 해서 작년에 5월달에 폐지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건물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죠. 요만큼이 살아나면 이 토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지. 하나 더요. 이게 땅값이 비싼 지역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적은 땅이 비싸. 강남 쪽이 그래서 혜택. 특히 음아파트 같은 경우 혜택 더 받았어요. 아파트 단지면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단지 안에 뭐가 있겠네요. 이렇게 도로 있겠죠. 이 도로 사선 때문에 올라가다 중간에 꺾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아파트 찍는 게 이게 37층까지밖에 못 간대. 음아파트가. 이걸 폐지시키면 51층까지 간대요.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뭐 그쪽 관계에 있는 분들이 뭐 만들었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청담동에 있는 저런 건물들이 같이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여기 음마아파트, 잠원동의 신반포 5차 그리고 이제 반포동 미도아파트는 혜택을 왜 받냐? 이게 단지 안에 들어있는 도로폭이 보통 15m 정도 잡아놓거든요. 이걸 설계하다 보면 도로 사선을 받게 됐을 때는 37층 정도까지밖에 못 가.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몇 층까지도 간대? 51층이면 층수 늘어난 것만 해도 20 몇 층이야 이게? 늘어난 것만 24층 늘어났죠.
24층 늘어나면 수익률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에는 완전히 반가운 제도죠. 저거 폐지된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법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라 저거가 해제됐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아질 거냐, 제일 좋아지는 쪽에 투자 가치가 더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건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내공이 안 쌓여서 쌓이다 보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폐지되니까 막 아파트 가격 막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언제죠 지금? 이게 작년 5월 며칠이야? 5월 10 며칠? 16일인가? 5월 10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5월 달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막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 그럼 이제 이거 딱 건물 보자마자 야 이거는 무슨 제한 받았다. 야 이거는 무슨 제한 받았다. 이제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게 오면 오늘 한 거 다 한 거예요. 자 일단 얘 무슨 사선? 그죠 도로사선이죠. 쟤는 무슨 사선이? 그죠 일조사선이에요. 근데 뭐가 폐지됐다? 도로사 폐지됐다. 그럼 얘는 그대로 줄 수 있는 거네. 그럼 이 부분만 남아있네. 근데 어떤 사람 착각해가지고 자기 땅이 1조사선인 잠깐만 우리 집이 1조사선이야? 그럼 도로사선이 폐지됐다고 했으니까 내 것도 폐지됐겠네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1조사선이 폐지된 건 아니고 도로사선이 폐지된 거야. 좀 잘 봐요. 여기 지금 이거부터 물어봐야지. 우리 발코니를 어디로 주로 빼죠? 발코니를?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발코니가 창문 들어오는 데잖아. 예. 그러니까 남쪽으로 빼야죠. 그럼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 북쪽이야. 그럼 여기 오른쪽이 뭐예요? 여기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죠. 여기 남쪽이 저 북쪽이잖아. 그럼 이 건물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발코니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발코니예요. 이게 발코니야. 발코니 숨겨놓은 거 이렇게. 안에서 확장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발코니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때 발코니는 안 보이죠. 원래는 어떻게 짓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발코니를 뺀 거예요 이렇게. 분양할 때부터 아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지 뭐. 근데 얘는 어차피 죽어버리니까 이걸 못한 거고 이게 발코니인 거예요. 1.5m 나온 거예요. 발코니 몇 미터까지 공짜냐면 1.5m.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문을 딱 열고 거실에서 문을 딱 열고 딱 나갔을 때요 발코니 나가면 그게 1.5를 넘질 않아요. 예전에 2m까지 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거 1.5m 준 적이 여기까지 몇 미터까지 공짜 1.5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2m까지 줬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2m 줬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간이화단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간이화단 했어요. 제가 처음 샀었던 아파트가 이 아파트였어요. 그때 딱 가는데 간이화단이 딱 있고 위에 비료 포대 같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흙 막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단한 거예요 이렇게. 화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2m까지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뜯었겠어요? 뜯었지. 뜯고 나니까 2m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기구 갖다 놨는데도 넓어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없다 해서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나 아파트 다 1.5가 됐어. 옛날에 진 거는 2m짜리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분양받은 아파트 중에 2m 있는 거는 그 당시 그 법 규정을 받아서 간이화단 했던 건데 이사 갔는데 거기 봤더니 그게 간이화단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은 철거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발코니를 쓰는 경우인데 지금은 몇 미터까지만 정확하게 해줘요? 1.5m까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발코니인 거고 이쪽은 여기 뭐야? 이거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베란다라고 그랬잖아. 베란다. 바란다가 아니라 베란다. 그럼 여기다가 이 샤시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이게 불법이라고. 얘는 이 샤시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처럼 보이잖아 지금. 안 들어가요. 발코니 안 들어가. 발코니 공짜야. 발코니 공짜입니다. 아니 아파트는 그렇지만 다가오거나 아니 외벽의 중심선이에요. 외벽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맨 외벽의 중심선에서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요거 빼가지고 이렇게 넣은 건데 건물 짓다 보면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할 때 요 부분의 중심선으로 잡아야 해요. 요 부분 중심선 잡아요. 요거 공짜예요, 공짜. 연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건축사가 어떤 사람이 설계하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설계 도면에 따라 이제 약간 어떻게든 찾아 먹어야 돼. 내 땅에 딱 봤을 때, 나는 발코니라도 좀 빼먹어야겠다. 그럼 발코니 빼먹는 경우에는 설계를 다시 하고 막 이래요. 뭐 왼쪽은 무슨 방향? 정북 방향이죠. 이거는 도로사선이고 일조사선. 네. 그럼 이제 요거 보시면
얘네가 지금 어디냐면 광명이라고 해서 광명역 가면 지금 현재 광명역 바로 옆에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이쪽에 초등학교 짓고 있고 여기 이제 택지 분양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그 베르디오 저쪽이 그 GS 건설 프루지온가 GS인가 그거 있어요. 그 단지인데 도로 너비가 이게 만약에 8m야. 8m인가? 8m 들어온 거 그럴 거야. 그럼 8m에 1.5배면 몇 미터죠? 12m. 그 12m면 3m로 쳤을 때 몇 층? 다 4층인 거야. 다 4층. 다 4층.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 하나 볼까? 도로사선이 폐지되기 전에는 반대쪽 경계선에서 뛴 거리에 몇 배 초과 못 한다고 그랬죠? 1.5배. 15m 가서 이만큼 해서 이만큼까지밖에 못 날아갔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뭐가 됐어요, 지금? 폐지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폐지됐을 때 누가 좋아졌냐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B필지하고 A필지 중에서 B는 어디에 도로가 있냐면 남쪽에 도로가 있고요. A는 북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당연히 A가 좋아. A가 왜 좋냐? 어느 방향으로부터 뛰어야 돼? 북쪽 방향에서 도로가 있잖아. 그런데 1조 제한을 한번 해볼게. 1조 제한. 1조 제한 받을 때는 그대로 올라다가 조금 이렇게 꺾여요. 얘는 1조 제한 1.5m 간 다음에 중간에 꺾이죠, 이렇게. 얘는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뛰었거든. 맞지? 그리고 도로 사선이 있을 때에는 도로에 뛴 거에 몇 배? 1.5배 초과 못한다. 얘는 최대한 이쪽을 빼가지고 도로 사선도 들어봤어. 그럼 이제 얘는 이만큼 날아갔고 이만큼 날아갔죠. 그럼 어디가 당연히 땅 가격이 당연히 비싼 거야? A가 비싸죠. 근데 이번에 무슨 제한을 폐지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노란 색깔을 없애야 되겠네? 그럼 얘 노란색 없애볼게요. 얘 이만큼 더 짓는 거죠. 근데 얘는 노란색 없애도 똑같잖아. 그럼 누가 혜택 받은 거야? B. 남쪽 도로에 있는 땅 애들이 혜택을 받은 거야. 남쪽에 도로 낀 애들이 혜택을 좀 더 받았다 이런 뜻이야. 좀 더 좋아졌다 그 뜻이지. 이거 무슨 사선이겠네? 이거 상업적이니까. 상업적이야. 1조 제한 아니겠죠? 무슨 사선이? 도로. 이쪽 도로 있어 이렇게. 요 정도만 아셔도 돼. 뭐 전문가가 되진 않아도 저게 무슨 제한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이게 법조문인데 제가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잡아요. 왼쪽에 A대지하고 B대지가 있을 때 앞에 북쪽 방향이죠. 북쪽 방향일 때 몇 미터 뛰라고 그랬냐면 높이가 몇 미터 이하면 1.5m 이상 뛰어라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 9m를 초과했다. 초과하면 높이의 얼마를? 2분의 1. 그럼 이게 만약에 9m예요. 9m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1.5만 뛰고 그대로 올라온 거죠. 근데 만약에 9m를 초과해서 이게 만약에 20m다. 20m면 2분의 1이면 얼마죠? 얘는 10m를 뛰어야 되는 거야. 건물 졌을 때 1.5m에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런 건물이었겠지. 제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규정만 기억하시면 돼. 9m 이하는 얼마 뛰어라? 1.5. 그럼 8m면 몇 미터 뛰어요? 8m면 1.5 뛰는 거죠. 6m면 1.5. 9m면 1.5. 10m면 5m 뛰는 거예요.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9m까지만 1.5 뛰는 거예요. 9m를 넘는 순간부터 높이 절반 뛰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요게 이제 건축법 규정입니다. 그럼 이 건물 딱 보니까 1조 제한이네요, 사선 제한이네요. 1조 사선, 도로 사선. 1조 사선이죠. 이 앞에 도로잖아요. 도로에서 꺾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이 지금 현재 북쪽인가 보네. 주차장 있는 거 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됐어야지. 근데 지금 현재 뭐가 보이네? 이거 분명히 발코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베란다라고 그랬어요. 베란다, 이거 불법 건물이야, 이거.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뜯었어요. 건축물 대장을 뜯었는데, 거기 위반 사항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해당이라고 써 있어야 돼. 근데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좀 우울하면 전화기를 들면 강명시에 지금 건물들이 불법 이렇게 많은데 뭐하고 계시냐고 그러면 얘네가 단속 나가겠죠. 단속 100% 다시 들어가요. 왜? 민원은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잘 안 보여야 돼? 잘 보여야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방에 쑥대밭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얘 봐봐요. 여기 보이세요? 얘도 불법이죠? 얘도 불법이야. 운동 불법이야. 그러니까 안 걸린 거야. 서로 암암리에 안 찌르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누가 찔러서 제가 건드렸다 그러면 나 기분 안 좋죠. 그럼 내 옆에 있는 애들 다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찔릴 거야. 그럼 내 온통 다 걸리는 거야. 그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철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거를 하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안 낼 거고
철거를 안 하고 쓰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얼마 안 나올지 모르니까 뭐 많이 나와요. 뭐 한 달에 1년에 2회 이내에서 때리거든요. 2회 이내에서 어떤 지자체는 2번, 어떤 지자체는 1번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2회 이내여도 1번 내려요. 2번 때리면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퇴근하다 할 때 누가 뒤통수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사람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1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가 표준에 뭐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 쭉 난 이걸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에서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하면 블로그 많이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한 3시간 공부하시면 계산할 수 있을 건데 그거 계산하는 시간에 다른 거 물건 보는 게 나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행을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하셔도 돼요. 예. 그게 철거하기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행할 때까지. 여기 한 5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5회 이내인데 보통 3번 나오더라고. 이게 이 주택이 85 이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 3번 나오고 안 나와. 근데 85를 초과했다 그럼 무조건 죽을 때까지 나와요. 뭐가 그러셨다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85 이하짜리는 5회 이내에서 조례인데 거의 제가 지자체 조례 다 3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3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내요. 근데 이게 초과되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양성화 시키는 시기에 건축사한테 얘기하면 양성화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다면 양성화 해줘요. 그게 3년,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8년 정도 더 있어야 돼.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금 뭐 발의한다 했거든요. 그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통과는 아직 안 됐어요.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 그게 해당되는데. 그래요? 그게 되면은 이제 또 그때 상황에 움직이면 되죠. 그럼 여기 봐보세요. 이거 하나 더 볼까? 여기 9m까지는 올라간 거야. 근데 여기 하나, 요 땅 보시면, 여기 어디 위치냐면, 여기 광명역이죠. 광명역 주차장 옆에 요 땅이었어요. 일단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인데, 지금 학교 많이 졌던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 분양한 거고, 여기 이케아 있고, 이쪽 이케아, 롯데 아울렛. 이쪽에 이제 JS.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서 여기 주차장 되는 데 보이시죠? 근데 여기야. 위쪽이 무슨 방향이죠? 북쪽 방향이죠. 북쪽 방향이면 여기가 이 땅이 이제 정리가 딱 되면 구역 정리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나눠지겠지 이렇게. 이거 어디 갔니? 뭐야? 됐어. 근데 한번 이걸로 보여줄게. 저기 안에 있던 건물 중에 이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건축물 아까 봤던 거 해당 없음으로 나왔죠. 전화기 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이 다가구 주택으로 전하는데 다가구 주택의 1층을 근생으로 빼고 2, 3, 4를 다가구로 뺀 거예요. 이 주택인데 1층은 이종 근생 음식점 5가구 빼고 요 아마 옥상은 아마 주인이 아마 사겠죠. 요게 이제 월세 받는 거고. 이 주택도 마찬가지. 이것도 불법 보이네, 그죠? 보이죠? 여기 주차장 있는 거 봐서 이쪽이 정북 방향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불법이에요. 너무 천지네 이거. 천지 이거.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앞쪽 부분을 봤을 때, 이 땅이 봐봐요. 여기가 도로거든요. 여기 도로야. 그럼 이 땅하고, 나왔을 때 1번하고 2번하고 3번 했을 때 어느 땅이 제일 비싸요? 1번이 비싸지. 왜? 위에가 뭔데? 북쪽이잖아. 동서남북인 건 알죠? 모든 도면은 동서남북이에요. 그럼 여기가 도로인데 도로에 있으니까 얘는 자 1.5m 떼야지 여기서 몇 미터까지 올라가죠? 9m까지. 1층, 2층, 3층인데 도로 있잖아. 4층까지 그대로 올라가겠지. 근데 얘네들부터는 전부 다 3층 올라가다 꺾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다 아까 위반건축은 얘는 위반건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획 정리돼서 건물 올라가는 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었는데 끝에 여기 도로 요 위쪽 도로가 이 도로예요. 얘는 4층까지 그대로 올라갔어 이렇게. 얘는 여기 대지 경계선이니까 올라가다 3층에서 뒤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4층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데 4층 부분이 들어간 거죠. 이해되신 거죠? 네. 대지 도면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 그 스마트폰으로 제가 잠깐 본 건데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적겠지. 아파트는 돼요? 안 돼? 아파트는 왜 안 되냐면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인데 일종 일반 주거잖아 이거.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까지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질 수가 없지. 근데 이걸 되냐 안 되냐를 내가 귀찮으면 토지용계획 시스템 들어가서 여기다가 행위 제한 열람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단독주택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결과 보기 하면 가능 이렇게 떠요. 건축 뭐요? 가능. 건축 가능 떴죠? 예. 근데 아파트 넣으면은 가능 뜰까요? 불가능 뜰까요? 그렇죠. 아파트 집어넣었어. 여기다 아파트 집어넣었더니 아파트는 뭐예요? 금지.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확인할 때 내 거 물건 아닐 때 주유소 당연히 일종 일반 주거에 될까 안 될까? 주유소. 위험물 저장 처리설이에요. 주거지역에서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건축 금지 뜰 거야. 건축 금지. 예. 단란주점 될까? 단란주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잡아요. 고시원 넣었는데 고시원은 될까 안 될까? 고시원 같은 경우 금지. 일종 일반에서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아까 아파트 그 단지 지금 현재 그 도면상에서 봤던 여기가 그 도로 쪽 라인에 여기가 이제 광면역. 됐고. 옆에서 보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졌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찍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봤던 요 건물이에요. 요 놈들. 전부 다 올라가다 보면 요 앞에는 그대로 올라갔죠. 전부 다 중간에 꺾였잖아, 이렇게. 꺾였고. 이게 무슨 방향이라서? 북쪽 방향이라서. 아까 이 건물만 괜찮고 나머지 다 꺾인다고 그랬잖아. 옆에서 본 건데 안 보이나 이거? 확대해볼까?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가 이제 월드 베르디 호방건설의 이제 베르듬이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 아파트 지금 분양해서 다 들어간 거지. 자세히 보시면 저봐요. 다 꺾였죠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인지 이제 대충 알았어요. 이제 도면상에서 이제 보는 거야. 도면을 딱 보고서 5분 남았죠. 이걸로 볼까? 자, 얘 지적 경계선으로 볼게요. 딱 봤을 때 내가 동그라미 칠 테니까 그래도 오늘 그래도 2시간을 했는데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네. 자, 만약에 땅이 나왔는데 요 162번이 나왔고 요 16번이 나왔어. 어느 게 더 좋아요? 일단은 유동인구는 어디가 많을 거다. 여기 유동인구가 많겠죠. 근데 건물 짓을 때는 얘가 더 유리하지. 여기 북쪽에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요 땅하고 요 땅이 나왔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똑같은 면적이야. 그럼 당연히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더 많이 짓겠죠. 이제는 좀 보여야지. 크게 볼까?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 자, 지금 이제 얘 면적하고 얘 면적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 여기 질 때, 건물 여기 땅에 질 때, 이 건축선이에요, 여기가. 건물 짓겠다 그러면 더 확대되나? 확대 더 이상 안 되네. 안 돼. 그럼 이제 얘 질 때요. 얘 몇 미터 뛰라고 할까? 1점을 뛰어야 되는데 여기 있자 도로. 도로니까 1점에서 올라올 때 쭉 올라올 때 몇 미터까지 올라가? 9m. 근데 하나 더 올라가지 얘는. 이 도로 이 정도 너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라올 때 이만큼 1.5m 뛴 상태에서 1, 2, 3 하다가 4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짓다 보면은 얘는 코너에다가 건물도 더 져. 여기가 더 좋지. 그러면 요거하고 15번하고 160번 어느 게 더 나아요? 그죠. 160번이 훨씬 낫지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 대지 경계선이잖아요. 도로 경계선이 아니까. 대충 그림을 봤을 때 요게 좀 낫겠구나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2시간 한 게 효과는 있어야 돼. 볼까? 막다른 도로 있으면 지난주 했던 것 같은데? 막다른 도로 할 때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하면 되지.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이 넓어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 넓어져야 돼. 그래서 막다른 도로 법에서 어떻게 해놨냐면 했었잖아요 이거. 이게 건물이 이렇게 질 때 여기가 35m 이상이면 35m 이상이 너비가 이게 6m 이상 돼야 돼요.
여기 35m 미만에서 10m 사이다. 이건 몇 미터 이상 돼야 돼? 3m. 이게 10m 미만이다. 그러면 2m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2, 3, 6인데 이 길이가 재볼까 이거? 자, 26m죠. 26m면 몇 미터가 되는 거지 이게? 35에서 4m 사이죠. 그럼 2m, 3m. 이 폭이 3m가 나와야 돼. 여기 3m가 나와야 돼. 아이, 잘 안 찍어진다. 4m 나오네. 4m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일단 쟤는 폭 제대로 갖췄죠. 근데 얘 봐봐. 길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 2m밖에 안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길이가 지금 현재 2m밖에 안 되면 3m 폭 남아줘야 되죠. 그럼 양쪽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되니까 대지가 옆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도로로 쓰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2m다. 2m인데 이제 몇 미터를 갖춰야 되냐? 3m를 갖춰야 되는 상태라고 그럴게요. 3m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중심선 거이죠. 중심선에서 얼마씩 들어가면 되네? 0.5씩 들어가면 되죠. 0.5가 들어가야지. 1.5, 1.5니까. 그럼 0.5 들어간 거니까 이 부분이 이 길이가 만약에 이게 20m다. 20m면 20m에다가 0.5 곱하면 면적 얼마지 이거? 5, 20, 10제곱미터죠. 10제곱미터면 3평이잖아. 3평인데 여기 평당 가격이 1,200만 원이다. 그럼 얼마야? 3,600만 원. 3,600만 원을 더 싸게 사야 되는 거야, 이건. 요 땅일 때는. 근데 얘는 상관없죠. 도로폭을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워버리고 옮겨볼까? 이거 한번 봐볼까? 얘네들 건물들 한번 봐볼게요. 로드뷰로. 자, 여기 떴죠? 떴죠? 이게 어느 쪽이에요, 이게? 북쪽 방향에. 이게 북쪽 방향인데 얘가 지금 여기 보고 있잖아요. 위쪽이 무슨 방향이죠? 북쪽 방향이니까 이쪽이 북쪽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북쪽에서 뛴 거지.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이 나오겠죠? 그럼 몇 층까지 올라가요? 3층까지 올라가다 떨어진댔잖아. 예. 그러니까 얘 몇 층? 1층, 2층, 3층까지는 갔는데 여기 중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조금 떼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꺾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네? 도로가 있죠, 지금. 주차 공간으로 조금 더 뛰었잖아요. 지금 1.5m 정도 뛰었으니까 이렇게 꺾인 거고, 이것도 불법이네. 옮겨볼까? 반대쪽도. 얘는 새로 아직 안 졌네. 그럼 얘가 만약에 이 럭스 가든인가? 요 놈이 지금 현재 용접 변경한 거죠. 2층짜리 단독택인데, 얘가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짓겠다. 저거 다 줄어드네. 내가 만약에 건물 다 짓겠다 그러면 저쪽이 무슨 방향이죠? 북쪽이잖아. 그럼 얘 건물 지을 때 이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때요. 1층, 2층, 3층 여기까지 가죠. 4층 지을 때 이렇게 또 짓는 건물 짓겠지 다시.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건물을 좀 더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좀 최대한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돼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게 큰 대지면 가능하다고. 작은 다지는 여기서 떼야 되고 저기서 떼야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다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가 현재 서울시는 200%인데 이런 데 가면 이런 조그만 땅들은 전부 다 145%에서 152% 정도밖에 못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40%에서 50%는 날아간다는 얘기지. 용적률이 날아가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하게 됐다 그러면 좀 최대한 많이 떼가지고 용량 다 찾아 먹게끔 해서 크게 줘도 되죠. 그러니까 작은 땅을 할 때는 무조건 무슨 제한이 걸려요? 1조 제한하고 주차장이 걸려요. 네. 땅을 크게 해서 매입하게 되면 피로티를 주차장 빼면 되고 최대한 오른쪽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1조 제한까지 덜 찾아 먹겠지. 대신에 평수가 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막 큰 비용 들어서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요거 정도는 알고 있다. 뭐 하고 주차장하고 뭐요? 1조 제한 정도만 알아도 지나가다가 건물 보고 대충 가설계는 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면상에다가 그려보는 거는 여러분이 할 정도는 아니고 건축사분들이 알아서 할 건데 대충 내가 감은 잡고 있어야 건축사하고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시간에 요거 말고 다른 사례랑 농지 관련된 것도 좀 볼 거니까 다음 2번 남았으니까 2번까지만 계속 나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